갤럭시 S4 얘기가 또 뭐 주초부터 이야기가 많았어요. 지난주에 그 MWC 소식 전해드리면서도 언팩 행사 그 발표를 했다는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S4 그 티저 영상도 공개가 됐고 또 이제 나라별로 약간 또 사양이 다르다 또 이런 얘기도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갤럭시 S4인데요. 저도 티저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영상 자체가 그 한 소년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이제 직업으로 이제 갤럭시 X4를 이제 먼저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그런 설정인데요. 와. 그 영상 속에서 사실은 이제 갤럭시 S4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 사양은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 있을 미국 그 뉴욕 그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이제 공개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터넷으로는 여러 사양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옥타코어를 좀 탑재한다는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회로 처리 부분이 이제 8개가 되는 이제 가장 빠른 어떤 속도를 이제 지향하는 그 이제 사양을 좀 탑재하고 있는데 와. 그 갤럭시 S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듀얼과 쿼드 코어로 이제 나눠 가지고 아마 그 제품을 출시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코어 사양으로 이제 기본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타 코어 형태로 해서 회로가 8개 쿼드랑 옥타죠? 듀얼이랑 그게 아니라. 네, 쿼드 그죠? 옥타 코어 형태로 죄송합니다. 형태로 아마 이제 그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출시 일정은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면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은 항상 이제 문제가 배터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큰 불만이 이 배터리인데 옥타코어에서는 사실 좀 특별한 기술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빅 리틀 코어라는 어떤 설계 방식인데요. 그래서 네. 고성능 고성능 코어 4개하고 저성능 코어 4개를 이제 조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고성능 코어에서는 이제 게임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이제 볼 때 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웹 검색이랄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스마트폰 사용은 이제 저성능 코어가 이제 작동해서 성능 문제와 이제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그런, 나뉘어 있군요. 네, 그런 신기술이 이제 탑재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S4한테 뭐 기대감이 지금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혁신으로 또 이어질지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IT 그 인사이드 주제로 넘어가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요금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요금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뭐 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아주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다들 스마트폰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요금제 좀 쓰고 있어요? 저는 아직 이제 3G 무제한 요금제 5, 6만 원짜리 쓰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짠순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죠. 별로 안 써요. 그래서 3, 4 요금제 쓰고 있고요. 뭐 쓰세요, 타정 저 씨? 같은 경우는 8호 요금제 써요. 제일 8호 많이 요금제. 쓰네요, 제가. 그렇군요. 이렇게 그래요? 쓰고 이게 있네요. 좀 다양한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그 요금제 수준이 어떻게 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네. 다들 뭐 부담이 되죠. 네, 좀 비싸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요금제 자체는 별로 비싸진 않은데요. 통화를 기본 제공량이 있잖아요. 예. 다 못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 남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에서 과연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에 의해서 올해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뭐 대다수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의외로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다. 3G 같은 경우는 저렴하고 LTE 요금은 완전 중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5개 그룹으로 이제 통신 사용량에 따라서 5개 그룹으로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좀 세밀하게 좀 조사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매력을 감안한 시장 환율 네. 기준으로 해서 1, 2위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전에 이 코리아 인덱스를 이제 개발했던 이유 자체가 이전에 OECD 이제 평균 국가를 이제 산정을 해봤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보다 한 2배 정도 요금이 가계통신비가 높다고 그래서 이 개발을 했는데 네. 이번 결과에서는 사실 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다들 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러면 각 통신사별로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요금제들이 뭐 있다면 특징이나 차별화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쇼에서도 몇 번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이제 바뀌는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이제 슬픈 소식인데요.
그 SK텔레콤과 KT에 의해서 LG 같은 경우도 이달 중순부터 이제 할인 반환금 제도라고 그러죠. 네. 약정을 지키지 못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이제 새로운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새로운 제도기보다는 이건 이제 중고폰 같은데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스마트폰이랄지 3G LTE로 이제 확대 적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할인 반환금 제도에 따르면은 1년 혹은 2년간 이제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제 요금 할인을 해주는데 중간에 해지하면은 이제 미리 정해놓은 이제 위약금을 이제 내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이제 좀 섭섭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오래 쓰던 분이 더 많이 내더라고요. 위약금을 또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이달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가 현재 이제 그 한시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무제한 요금제 3G에서 이제 히트를 쳤던 무제한 요금제가 이제 LTE에서도 이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별로 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 통화를 좀 길게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 KT는 이제 무료 메시지 형태가 더 많은 형태로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무제한 요금제가 이제 나오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통신사별로 이제 요금제가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제 획일적이다 이런 뭐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요금제가 좀 경쟁이 돼야지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새 정부도 출범했고 또 그 요금 부담을 좀 낮추겠다 이런 논의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통신비 그러니까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매년 이제 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현 새 정부에서도 이제 핵심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좀 확정한 상황인데요. 그 이제 140개 그 과제 중에서 이제 59번째로 이제 통신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약한 내용은 이제 3만 원의 가입비, 이제 가입비 하다 보면 이제 3만 원 정도 이제 가입비를 내게 되는데 이걸 이제 2015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만 4천 원 이상 이제 고가 요금제에서만 그 허용이 됐던 이제 무선 인터넷 전화, 엠보입이라고 하죠. 무선 인터넷 전화를 모든 스마트폰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선 불만 좀 잠재우고 요금 확실히 아끼려면 기자님께서는 어떤 게 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정확한 요금제의 수준을 알려면은 도대체 이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원가를 이제 공개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걸 공개하라는 걸 좀 억지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소비자 단에서는 이제 쓴 만큼 내는 이제 종량제 형태로 어떤 요금제가 자꾸 좀 바뀌어야 된다는 네.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조금은 지금 이제 세계 사업자로 이제 통신 시장이 이 구도가 딱 짜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알뜰폰이랄지 네. 아니면 제4, 제5의 사업자가 되는 형태랄지 좀 다양한 좀 플레이어들이 이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금 더 치열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뭐 다양한 서비스도 나오고 다양한 요금제도 나오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가격이 좀 이렇게 저렴해지는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시장 논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올바르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네. 네, 강변희 기자님, 이 제4, 제5 통신 사업자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참 그 궁금한 일이긴 합니다. 지금 알뜰폰 만으로는 뭐 경쟁이 또 잘 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시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알뜰폰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 CJ랄지 뭐 이렇게 홈플러스나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시장이 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4, 제5, 제4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해 큰 이슈가 됐었는데 한 3번 정도 실제로 이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업자 대국민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 조건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새 정부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처리하냐의 문제인데 일단 분위기는 정부에서도 자격 조건만 되면은 통신 시장도 이제 오픈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통신비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그 저렴한 요금을 갖는 방법은 더 많은 경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앞으로 이제 다양한 요금제 출시도 이어질 것 같고 또 요금 할인 경쟁도 이제 본격화될 것만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요금제들로 이제 우리 통신비, 우리 가계에 좀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안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부준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